내가 각진차 좋아한다 했잖아. 네. 아닌 것 같아.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은 G90으로 지금까지 존재를 했는데 SUV는 공석이었단 말이죠. 네오룬이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 실차를 드디어 만나보러 왔거든요. 지금 저희 눈앞에 베일에 감싸져 있는데 드마님, 드디어 저희 제네시스 GV90 제네시스 브랜드의 마지막 미싱 퍼즐이었던 플래그십 SUV를 만나러 왔습니다. 컨셉 네오룬을 그대로 가지고 온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지 다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와, 이 개망가. 지금 이 차가 양산 모델이에요.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구매를 하면 내가 받는 차가 이거야. 이거 막 별 박아놓은 것 같아. 진짜 이뻐. 이게 실물로 봐야 돼.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뭔가 그냥 각진 큐브만 넣어놓은 느낌인데 이게 실물로 봤을 때가 와 이거 뭐 다이아 박아놓은 건가 싶은 느낌이 막 들어. 보석같이. 제네시스 최초로 들어간 윙 페이스거든요. 어. 날개 얼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실 여기 제네시스 엠블렘 보시면 여기가 날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크레스트 방패가 있죠. 이 디자인, 이 엠블럼을 그대로 여기 전면부 그릴로 내렸다. 근데 기존의 제네시스도 사실 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줄 더블 라인 아이덴티티로 이 일자로. 날개 두 줄을 가져가고 가운데 그릴이 범퍼 가운데 있는 그릴이 이 방패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GV90에 오면서 이 윙 페이스가 최초로 양산으로 적용이 돼서 드마가 집어준 것처럼 진짜 하나하나가 보석 느낌을 주는. 보면은 그냥 네모난 큐브가 아니라 네모 큐브 겉으로 이제 다이아 커팅처럼 커팅이 돼 있어서 빛이 그냥 다각도로 반사를 하게 돼 있어. 이 빛 반사되면서 여기가, 느낌 그치? 주는 게 훨씬 더 무지개 빛이지. 주얼리 느낌을 줘. 그냥 흰색이 아니야. 여기 무지개 빛이 있다니까. 어. 나 이거 안 타봤는데 어. 갖고 싶어. 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언베일 될 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냥 이 모습이 그대로기도 하고 디자인도 너무 멋있지만 이게 실물이 주는 이 압도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차도 큰 것 같아. 엄청 이거, 크지. 이거 봐봐. 나 5m가 옆에, 넘어요. 옆에 이렇게 어. 섰는데 드마가 옆에 섰는데 작아 차가 보이지 않는 작지 차는 않아. 지금 되게 오랜만이다. 맞아. 이 곡선이 모든 곳에 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진짜 예뻐. 그래서 이게 실물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긴 해요. 직각 선이 쫙쫙쫙 많은 애들이 더 커 보이거든. 그런데도 이런 곡선이 있는데도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건 차가 거대하다. 내가 각진차 좋아한다 했잖아. 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각진차가 대체로 커서 좋아했던 것 같아. 이거 그냥 좋아. 그러니까 이쁜 차면 된다. 누가 봐도 이쁘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빠르게 외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드릴 게 진짜 많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제네시스에서 최초의 SUV 플래그십입니다. 세단은 G90가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공백이 남아 있었던 플래그십 SUV가 드디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G90에 들어갔던 클램쉘 후드, 조개의 껍데기처럼 본넷이 그냥 핸더까지 옆에까지 내려와서 물고 이렇게 있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철로 만들어도 이게 진짜 힘든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철판을 이렇게 굴곡지고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좌우 대칭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거는 일부러 돼 있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GV70 때 최초로 이제 보였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단차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다 의도된 디자인이에요. 클램쉘처럼 이렇게 바디를 팬더 부분을 덮어주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후드는 스틸이 아니라 알루미늄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술. 알루미늄 성형은 정말 더 힘들거든요. 난 잘 몰라. 네, 조금만 해도 알루미늄이 찢어져 버리고 정말 만들기가 힘든데 이런 곡선은 가져가면서 이런 디테일도 있으면서 여기 마감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끝나는 이런 디테일이 정말 끝이 없다. 휀다에도 여기 보면 와, 이거 이거 보석이다. 블랙 오팔 같지? 막 진짜 장난 아니지? 그리고 드아 지금 만지고 있는데 봐봐. 너무 예뻐. 이거 만졌을 때 매끈해. 틈이 느껴져? 없어. 야, 이게 그냥 바디에 하나로 통일된 그 느낌을 그대로 준다. 여기 이 DRL도 마찬가지야. 이게 컨셉에서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하면 이쁘지. 그런데 이게 양산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이 전면부로 왔을 때 이 X자 모양, 이거는 제네시스의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G 매트릭스 패턴을 하나 앞에 더 덧대서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 크롬도 뭐 이거 볼 때마다 뭐 크롬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 그리고 뭐 현대모터그룹은
매번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의 파츠의 내구성이라던가 그것들을 항상 업그레이드가 해서 나옵니다. 나 사용이 오늘 됐고. 신발 완전 얘랑 찰떡이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이제 럭셔리카에는 크롬은 뺄래야 뺄 수가 없거든요. 자, 앞에 센서 부류나 이런 것도 매트릭스 그릴 패턴 사이에 넣어놔서 잘 티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몰라, 나 이거 되게 갖고 싶다. 후드 아래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열수 트렁크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나 열 수 있어? 오, 그냥 열리네. 뭐 당연히 가스 옵저버가 들어가 있고. 누가 열어가지고 네. 왜 여기가 되게 엄청 좁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냥 내가 설명을 듣기로는 네. 이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여기 있대. 아, 그래서 여기가 조금 조그매졌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밀었다. 사실 기존의 전기차, 초창기의 전기차들이 트렁크가 엄청 컸던 것들은 그냥 거기에 구조적으로 앞으로 밀어 넣거나 지금 GV90가 한 것처럼 몰아 넣을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는 공간이 크니까 그냥 그거를 서비스 면적 같이 트렁크로 만든 건데, 드마가 들은 것처럼 안의 실내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걸 다 밀어 넣었다 보니까 트렁크가 저 정도 크기긴 한데, 트렁크가 큰 것보다는 이거 써? 잘 안 쓸 것 같아. 당연히 실내가 큰 게 당연히 좋죠. 일반적으로 빠르게 보충해야 되는 워셔 이런 거 빼고는, 여기 이제 배터리랑 브레이크 액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손댈 것이 없도록 깔끔하게 럭셔리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과거에 엔진룸을 열면 엔진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자, 그거를 똑같이 연상해주는, 와이퍼 크기도 뭐 어마무시하고, 이거 닫을 때도 오. 아, 자, 그리고 옆에 휠, 스피닝 휠 캡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안에 휠 커버가 돼서 휠 디자인도 엄청 디테일하다. 난 저거. 근데 사실 오늘 GV90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게 될 GV90이고, 아. 여기 가운데 있는 건 GV90 퍼스트 에디션, GV90 네오룬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222대만 판매가 되는 선착순 차량이다. 어? 저 차량은 나중에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종종 하거든요. 퍼스트 에디션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제일 마지막 파이널 에디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차량을 지금 빠르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다시 소유해야 얘기해줘. 하는 전 세계에 220대야? 저 모델은요. 저 세계에? 옵션은 전 세계. 너무해. 아니 뭐 그래서 빨리 안 사시면 나 저거 옆에 갖고 있는 거 사. 싶다. 왜 저게 갖고 싶어? 저게 달라? 아, 이뻐 보여. 이 네오룬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또 디테일이 상당히 많은데, 드마가 뭐가 달라, 방금 근데? 얘기해준 나 것처럼 근데 힐 차이 말고는 잘 모르겠어. 럭셔리 카의 또 본질이죠. 뭔데?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또 모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더 디테일이 많고 자세히 네. 보아야 이쁘다. 힐이 살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이거 좀 이쁘다. 이게 전기차들은 휠을 많이 가려, 저기에서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전비에 영향을 주는데, 흔히들 그래서 많이 가리면 막 방패 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제조사에서도 못 보았던, 기존에 보지 못했던 휠 디자인이 그대로 네. 들어가 있다. 뭔가 라인감이 좀 예쁜 것 같아. 제 생각에 우리 눈에 이뻐 보이는 이유는, 응. 휠은 클래식이 5 스포크거든요. 아, 스포크가 5개인 휠이 네. 뭘 해도 이쁘고 디자인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팁, 별 모양 끝을 보면 5개죠. 그래서 얘도 엄밀히 말하면 5 스포크 휠인 거죠. 그래서 네오른 퍼스트 에디션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여기 뭐가 달라? 컬러가 달라. 컬러가 달라. 컬러가 투톤이야. 바디 컬러 아랫부분과 벨트 라인 아래와 벨트 라인 윗부분의 컬러가 지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그냥 경우는 얼핏 블랙. 보면 모르겠다. 근데 카메라에서는 지금 되게 잘 보여. 카메라는 이런 걸 잘 잡아내니까. 나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근데 사람 눈으로 보면, 근데 이게 또 현장에 따라 다르고, 아. 그리고 당연히 차주분들은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조합뿐만 아니라 네오룬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3가지 조합으로도 컬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셸 베이지는 이 차를 사야지만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차에는 못해? 왜 세이셸 베이지에 왜 그렇게 애타시죠? 그럼 우리 신혼여행지니까. 그럼 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프로필이라고 하죠. 프로파일로 보면 색깔이 티 많이 좀 더 난다. 차이가 더 또렷하지. 확실히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바디 컬러. 네오룬의 또 다른 디테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휠 이 컬러가 네. 바디 컬러, 여기 아랫부분의 바디 컬러랑 매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오, 아 진짜 저것도. 오, 그러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술. 이게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신경 썼네? 돈이잖아. 디테일이네? 그래 뭐 돈이잖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돈이잖아 정도가 아니야? 같은 페인트 도료를 바디에 뿌려도 철판에서 나타나는 색상이랑 플라스틱에서 달라서? 나타나는 색상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조색을 정말 잘 해야 이 깔끔한 디자인을 내는데 거기를 한 몇 단계를 제곱을 하면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휠은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해야 되고 열, 추위, 외부에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잖아. 그리고 차의 하중도 버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휠의 컬러를 바디 컬러에 맞춘다는 거는 전 사실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아실 분은 아실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보세요. 휠 전체에서 20%도 안 보이는 부분이야.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고 양산으로 만들. 컨셉은 하기 쉬워요. 그냥 비싸겠네. 칠하면 되니까. 양산으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거는 자동차 휠 관계자들 분들은 보면 기절할 거예요. 무슨 기술로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건 정말 그 정도예요. 정말 그 정도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냥 한 줄에 사실 공식 자료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 여기 들어간 연구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건데 그런 거보다 우리는 설명할 게 더 많다. 생생 안 냈어. 여기 이제 충전 구도, 문의 힌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G매트릭스 패턴도 넣었고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충전 커버. 손톱 네일이 길면 열기가 좀 어렵다. 이거 구멍이 안 들어간다. 근데 길어서가 아니라 얘 뚱뚱해서. 이 열고 닫고 하는 이 느낌도 엄청 고급스럽게. 오 좋다. 이쪽은 없어. 오. 기존에 막 이렇게 막 빼고 놓고 한 거 많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것 좀 처리가 그랬어. 됐다. 더블 라인 아이덴티티 그대로 가져가면서 블루, 맞아. 그린, 옐로우, 레드.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면부로 이거 어떻게 닫아? 닫힌 버튼. 네,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투톤이 되게 도드라지면서 이 네오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휀더 라인이 일반 GV90랑 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와이드 팬더의 느낌을 주면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차폭은 변함이 없다. 근데 원래 얘가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여기 라이트도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면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로 깔끔하게 흘러서 보통 자동차가 이런 느낌이 아니지? 없어요. 제네시스에서도 없고 최초로 시도가 된 아, 그리고 이것도 컨셉에서 보여줬던 건데 너무 멋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컨셉이잖아. 그치. 컨셉에서 멋있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네시스는 컨셉만 맨날 만든다 이런 오명이 조금 있는데 컨셉은 진짜 멋있게 잘 만들거든. 엄청 많거든요 컨셉이. 그런데 GV90는 그냥 오. 컨셉이에요. 컨셉 이름을 그대로 양산차에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야. 왜냐면 컨셉 차들은 나 이름이 다 그대로 따로 만들었다. 있거든요. 그렇죠. 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차 문을 열어보시면 또 처음 보는 거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유리. 어. 어? 2열과 트렁크 부분이 유리로 막혀 있어. 진짜 유리야. 열 수 있어? 안 열려요. 왜 막혀 있지? 훨씬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정숙성이 아, 이중창이네. 그렇죠. 고급 택시나 리무진 같은 거 보면 운전석이랑 2열도 유리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건 안전. 아니요. 근데 원래는 더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야. 프라이버시 더하기 그게 또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2열에 유리를 접목시켜서 이 트렁크에서 올라오는 소음. 왜냐면 또 이쪽으로 보면 뒷바퀴가 또 위치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뭐 완전히 뒷바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 가리면서 짐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도 걸러주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NVH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유리가 최초로 또 들어가 근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아래 이렇게 히든 오. 스토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더 넓은 것 같다 여기는. 차가 그냥 워낙 커서 뭐가 다 거대해요. 어? 전기차니까 V12 전기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들어가 전기차야? 있고 네 GV90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얘기하는 바가 GV는 무조건 다 전기차야? 아니요. GV90만 GV60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전기차고 이건 차종별로 달라요. 그런데 GV90는 전기차다. 여기 이 힌지도 최초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서 공간도 엄청 좁고 보통은 여기 트렁크 이쪽에서 가져와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힌지를 넣으면서 아마 이쪽에 보강 좀 더 디테일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기 앞열에 지금 앉아서 촬영하고 계신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네. 이거는 어디다 써 요거? 그거는 보죠? 이제 러기지 커버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제 실내를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디자인도 뭐 이런 LED 라이팅도 깔끔하게 한 줄로 넣어서 그리고 문 열리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나 문 아까 저거 못 열더라고. 자, 뒷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
뒷열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한번 열렸다가 이렇게 열리네. 바로 열리면 분명히 이런 차 본 적 있어? 없지. 아, 나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해. 아, 저도 그냥. 뭐 인터넷에선 좀 봤는데 실제로는 아니, 내가 물어봤었어. 네. 차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이거 이런 거 왜 안 나와? 했더니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 사실 우리 모터쇼 가서 네오룬을 봤을 때 네오룬 모습이 이대로예요. 딱 이랬어요. 절대 안 나온다 했잖아 나한테. 안 나올 줄 알아. 절대 그러니까 될 세계 수가 없대. 최초지. 아니 진짜 뭐 왜냐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 근데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안 된다고 막 나한테.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제네시스가 되는 해냈다. 뭐가 없지 않아? 가운데? 그냥 차 문이 응. 뼈대가 없잖아. 아 여기.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에서 이제 B필러라고 부르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 운전사 앞에 굴곡진 게 A필러, B필러, 뒤에는 C, 뭐 더 나오면 이제 D 쿼터 글래스까지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B필러가 다른 브랜드도 지금까지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그게 있어야 안전? 차체의 강성이나 안전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확보가 되는데, 제네시스는 어떻게 없앴냐? 여기 이 문짝에 사실 여기에 이 필러가 다 들어가 숨어 있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어차피 문은 닫고 달리니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가변식 아. B필러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는 필러를 없애서 승하차 한번 타보세요. 타고 내릴 때 엄청나게 수월하지만. 어느 발을 먼저 넣어야 되나? 자, 드마님 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75입니다. 네, 그래서 차가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드마가 이렇게 편하고 타고 내리는 차는 없다. 그치. 그래서 상당히 차가 크게, 공간감도 근데 정말 볼수록 네오룬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놨어요. 말이 안 된다. 2열에도 요거 있다? 암레스트. 근데 보통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가. 이 코치도어가 주는 이 개방감이 밖에서도 장난이 아니지만 안에서 봤을 때 어때? 밖을 바라봤을 때. 엄청 개방감 있어. 뭐 이런 개방감을 느끼려면 기존에는 그냥 트렁크 열고 저기 걸터 앉아서 봤어야 그나마 있을까 말까인데, 정말 그 안락한, 말도 안 되는 편안한 시트. 자동차 실내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의자? 네,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시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냥 지금 리빙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래 이거 뭐 소파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을 때는 그냥 우리 이거 회의장 같잖아. 네. 그냥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스위블 시트를 처음 보고 막 내가 이런 거 회의하고 뭐 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이오닉 9이었는데, 아이오닉 9은 시트가 돌아가기만 한다 정도지만, 네. 이 GV90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럭셔리, 이 개방감도 그렇고. 이거 차 시트 뒤로 젖히는데 젖히는 부드러움도 다르다. 어떻게 달라? 이거는 느껴봐야 돼.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이 젖혀지는 이 그립감이 되게 달라. 그리고 지금 안 맞아켰어 나.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왜 길게 뻗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위블 모드를 이용해서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컵홀더를 여기 나도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네. 여기에 암레스트도 똑같이 차를 돌렸을 때도 나의 암레스트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VIP 시트는 이제 운전석 대각선 자리,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2열이 훨씬 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1열도 못지않다. 자, 너무 위에도 비전 루프 이제 부분 열리는 거 그거 기억나죠? 네, 여기에도 또 추가 공간. 냉장고. 네. 우와. 사진에서 이게 냉장고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했는데 역시 이런 거 왜 말 혹시 설명을 못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말 안 해줘? 네, 말씀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네온장 컵홀더가 들어있고 냉장, 온장 기능이 되고, 온장도. 사이즈가 기존에 들어간 다른 양산차 대비 좀 큽니다. 와. 큰 거를 좀 넣었고,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 헐. 이거는 방금 같이 대자하셨었던 모드에서 같이 쓰시면 좋은 위치인 거고, 얘를 이렇게 돌리시면 혼자? 뒷좌석에 와. 집중해서 쓰실 수 있고, 공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요 버튼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바닥에 우드풀, 여기에 복사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그래서 온돌처럼 가져오셨구나. 따뜻하게 온돌. 하실 우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GV90는 신발부터 타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백와트 케이블들, 네. 노트북 쓰실 수 있는 백와트 케이블들 여기 안에도 우와. 마련되어 있고, 예, 여러 군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모니터 있잖아요. 네. 그 모니터랑 이 카메라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뒷좌석에서 화상 카메라, 화상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이만큼 이게 이제 주행할 얼마래요? 때 몇 인치 정도 거죠? 할것 같은데요? 3.6인치. 아. 올렸을 때는 90mm 올라갑니다.
90mm 올라가서 24점. 저 냉장고 있는 거 봤어요? 혹시 인치 수는 1인치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너무 좋은데? 인치를 재는 건 이제 대각선 기기로 재는 거니까 네. 인치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아 너무 큰데요? 근데 사실상 지금 실제로 보시면 변화 되게 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온돌이 느껴져요. 따뜻한 거. 나도 알겠습니다. 만져볼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가야 돼요. 따뜻하다. 드마님, 아직 차를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나 저 기능이 우선 일단 너무 많고 근데 나 저 차 너무 우와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가격은 안 나왔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그럼요. 뭐 이미 기존에도 뭐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또 조만간 테크데이에서 이 차의 기술적인 것들도 다 알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드마 얘기한 것처럼 탔을 때 정말 진면모를 발휘할 거예요. 나 특히 그 다음에는 2열의 신발 그 벗고 유리. 탄다. 그래 신발 벗고 내릴 때 느껴봤죠 온돌. 세계 최초로 들어간 게 몇 가지야. 필러, 온돌, 뭐 그리고 저기 라이팅. 제가 이제 새로운 이름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나 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저는 진짜 제일 진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바디 컬러 매치 휠.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 보면서 어이없어야 할걸요. 저걸 했다고? 진짜 저걸 했다고? 얘네 왜 이래? 정말 왜 이러지?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은 제네시스가 저는 새로운 지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팩트로 제네시스가 지금 최초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 나 다른 근데 브랜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 살펴본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디테일한 걸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승기에 혹은 테크데이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 제네시스 CMF 팀 팀장 남택서입니다. CMF가 무엇이죠? 네, 컬러 머터리얼 피니쉬를 담당하고 있고요. GV90 자체로도 뭐 당연히 관심이 엄청 가지만 저희가 컬러를 보자마자 세이셸 베이지를 보았는데 네네네. 세이셸이 사실 저희 신혼여행으로 갔다 온 곳이거든요. 디자이너가 컬러를 정하고 그 컬러에 대해 영감받은 뭐 소재라든가 컨셉을 전달을 하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나 관련된 팀에서 그 지역은 어떤 게 연상이 돼? 라고 하면서 후보들을 막 올려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이셸 베이지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게 그 소노란 네이비랑 블랙으로 투톤을 해가지고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감을 주는 딥한 블루 컬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에서도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콤비네이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 제안한 바에나 그린과 비크 블랙 투톤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베이지 컬러와 실버로 조합되어 있는 투톤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옵션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장 컬러에서도 기존의 양산된 컬러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색감과 뭔가 미묘하고 좀 고급감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피그먼트들을 많이 찾았고요. 지금 16종의 컬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컬러들을 양산 차종에서 제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택권을 좀 많이 준 부분이 이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장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소재 가니시나 이런 걸 리얼우드 소재라든가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울캐시미어 소재를 적용을 해가지고 천연 소재 그 끝판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양산까지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은 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전된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봐 주시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 스위블 기능은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차량을 자유롭게 둘러보시면서 GV90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동 경험과 공간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